끝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세오 마이코의 별을 읽는 루이즈. 당신은 보기보다 여린 면이 있죠. 너무 착하다고 할까. 매사에 자신은 뒷전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맞아요. 제가 생긴 건 좀 세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걸핏하면 주눅 들고 늘 나보다 친구나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대단해요. 어떻게 하세요? 별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당신은 섬세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대범해져도 돼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이제부터 그래야겠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올해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대박. 그럼 남자친구도 생길까요? 그건 당신 하기에 달렸죠. 행동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가능할 거예요. 새로운 만남은 어디 보자. 올해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제법 그럴듯하게 표를 그렸다. 숫자 몇 개를 적고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것을 보여줬다. 4월, 그 다음은 12월쯤 되려나? 근사한 남자가 나타난다는 암시가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상대를 알아보는 건 당신이 하기 나름이지만 주위를 잘 살피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힘을 낼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3,000엔. 식은 죽 먹기다. 한 사람당 20분에 3,000엔. 하루 평균 20명은 보니까 일당 6만엔이 된다. 월세나 경비를 제하더라도 벌이는 짭짤하다. 쇼핑센터 구석에서 점집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주말엔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한다. 무엇보다 혼자 하는 일이라는 점이 속 편하다. 일은 단순하다. 성격을 맞추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넌지시 말해주면 된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손님도 기분 좋게 돌아간다. 손님의 성격과 현재 상황을 알아맞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손님의 외모나 말투로 성격이 파악된다.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면도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 섬세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기뻐하고 착하다고 하는데 듣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누구한테나 들어맞을 법한 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면 된다.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표정을 지어도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 정말로 속에 감춰진 진정한 당신은요? 하고 말하면 납득한다. 칭찬만 하면 의심쩍어 하니 때론 단호하게 결점도 지적한다. 당연한 내용을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할 뿐이다. 틀렸다고 항의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보태놓으면 된다. 결국 화술이 중요하다. 내가 점술가가 된 것은 3년 전이다. 2년제 대학을 나와 처음엔 사무용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상사와 사이가 나빠지는 바람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반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나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어서 방해물이 생기면 그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고 바로 접어버린다. 연애든 배움이든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회사에도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건 큰 문제였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축한 돈도 거의 없었다. 어쨌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찾았다. 그때 아르바이트 정보지에서 발견한 것이 점술가 일이다.
점술에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미경험자 대환영, 시급 1200엔 이라는 모집 광고에 강하게 끌렸다. 시급 1200엔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었다. 게다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간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능한 일이라 성가신 인간관계도 없음. 이라고 쓰여있지 않은가. 말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상사와의 갈등에 지쳐있던 난 그날 바로 줄리의 점술연구소의 문을 두들겼다. 소장인 줄리의 아오야나기라는 사람은 깡마른 몸매에 치켜 올라간 눈매, 50대임에도 피부와 머리카락에 윤기가 흘러 오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줄리의 아오야나기는 그런 외모와는 달리 점이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신조인 사람이었다. 결국 적당히 얘기해주고 전부로 온 사람 격려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라며 사기꾼 같은 명언을 하는 그가 나는 대번에 마음에 들었다. 네, 매주 수요일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 감성 충전 시간이죠. 저도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오늘도 성우 이연애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목소리가 진짜 잠기죠? 네, 진짜 흠뻑 빠져 있었나 봐요. 네. 자, 오늘은 1시간 특집으로 늘 좀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또 신년이고 해서 네 조금 길게 네 1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세오 마이코 작가 소설의 별을 읽는 루이즈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별을 읽는 루이즈가요. 그리고 바통을 넘겼다로 일본 서점대상을 수상한 작가 세오 마이코의 연작 단편집인데요.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이 한데 모이는 점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그중에서도 우주의 별자리로 점을 보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별을 읽는 루이즈입니다. 아하. 이제 새해에 점집과 타로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해요. 네. 또 점을 보는 어플은 접속이 힘들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하니까요. 네. 그만큼 새해가 되면 올해 운수가 어떤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네네. 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다 읽고 나니까 왠지 저도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네네. 그래서 햇살씨앗 가족분들의 운세를 봐드리고자 네. 탐나는 오디오북 새해 첫 오.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쩐지 오늘 의상도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늘 3명이 다 블랙이네요. 네, 3명 우리 오늘 그리고 참 앞서서는 우리 이선희 수어통역사가 오셨는데 3, 4부에는 하지연 수어통역사께서 오늘 또 수어통역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점을 봐주신다고요? 운세를? 네, 그 운세는 마지막에 네, 봐드리도록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정근. 안 그래도 보통 이제 2022년 오늘해가 이민년 호랑이 해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재미로도 그렇고, 뭐 새 운세, 신년 운세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뭐 별자리 운세. 또 하루의 운세 같은 것도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재미로 앱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새 운세 우리 현애 씨도 좀 찾아봤어요? 어땠나요?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제가 찾아보기도 전에 미리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올해 소띠가 그렇게 좋다더라. 진짜요? 네, 소띠 중에서도 근데 음. 85년 소띠가 그렇게 좋다더라. 너가 네. 운이 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요? 네. 생각해보니까 좋긴 했는데요. 네. 좀 의아한 게 85년 소띠가 도대체 몇십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대운이면은 네네. 나라가 흥하겠구나. 우리 현애 씨가 소띠군요. 네. 은근히 이렇게 또 오늘 나이 신상을 밝혀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나쁘다는 것보다 사실 좋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요.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네. 그 대운에 우리 나우제주 또 같이 좀 끼워갈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별을 읽는 루이즈라는 책을 여러분께 같이 좀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시간 가니까
지금 음악을 조금 이따 듣고 두 번째 낭독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아. 네. 두 번째 낭독에서는요. 네. 이제 그 루이지가 이제 그 연구소를 찾아갔잖아요. 네. 그 점성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이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배우고 음. 그 영업 전략을 얻었는지 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까 모집한다고 해서 루이지가 찾아가잖아요. 네. 그 비법 영업 전략이 뭘까요? 진짜 저도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근무 첫날엔 이런저런 설명을 듣는 연수를 받았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 고객의 어떤 점을 보는가, 점술가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는가 등 점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아서 갓 취업했을 때 받은 영업직 연수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다. 다음 날은 마리아 산타쿠라는 통통한 아주머니의 조수 일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점술가로서 일을 시작했다. 줄리의 아오야나기에게 선물 받은 검은 시폰 원피스를 입고 액세서리를 치렁치렁 달았더니 제법 점술가처럼 보였다. 다행히 머리도 길어서 어느 정도 오묘한 분위기를 낼 수 있었다. 로이즈는 분명히 좋은 점술가가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줄리의 아오야나기가 확신에 찬 어투로 말하며 나를 가게로 들여보냈다. 물론 내 이름은 로이즈가 아니다. 내 본명은 요시다 사치코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다. 하지만 요시다 사치코가 하는 말엔 신빙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이즈 요시다라는 좀 오그라드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고작 이틀 배워서 점수를 깨우쳤을 리 없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본 후 성명 철학과 사주 관련 책을 보면서 해당 부분을 읽어주면 된다. 이 정도는 3,000엔이나 들어가며 점술가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책을 사서 보면 될 텐데. 의문이 들면서도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손님에게 읽어주었다. 성명 철학이나 사주 관련 책은 둘 다 1,200엔이었다. 더구나 책만 있으면 혼자서 몇 번이라도 점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줄리의 점술연구소는 매일 대성황을 이뤘다. 세상엔 예사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3,000엔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진 루이지 하기 나름이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거니까. 뭐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줄리의 아오야나기가 의아해하는 내게 말했다. 아무래도 3,000엔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모양이었다. 줄리의 아오야나기 주변엔 그를 추앙하듯 드나드는 손님이 여럿 있었다. 처음엔 점성술책 몇 권을 참고하며 진지하게 점을 봤다. 손님 이름을 물어보고 획수를 계산하고 생일을 표에서 찾아 수치를 계산하고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풀이해 주었다. 하지만 획수를 계산하고 두꺼운 책장을 넘기는 일들이 점점 귀찮아졌다. 성명 철학이건 사주건 숫자가 복잡했다. 표에 적용해서 판독하는 일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원래 숫자에 약한 난 번번이 계산이 틀려서 손님이 돌아간 후에야 어라, 이제 보니 저 사람 별이 그게 아니었네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책에 적힌 내용과 정반대인 손님도 있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당신의 생명력은 매우 강해요 라고 하거나 딱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면에선 부족함이 없는 별이네요 라는 말은 삼갔다. 나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직감으로 점을 보게 됐다. 손님의 생일과 이름을 물은 뒤에 계산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손님의 말투나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잘 맞았고 말도 술술 나왔다. 내 머리에서 나온 말이라 책을 보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화려한 사람인지 수수한 사람인지 기가 센 사람인지 여린 사람인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일은 더없이 간단했다. 희한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점이 용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기를 끌게 됐다. 일반론을 말했을 뿐인데 아무래도 영업을 하면서 단련된 화술 덕분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1년 전에 줄리의 점술연구소에서 독립해 쇼핑센터 2층 구석자리를 빌려 혼자 점을 치게 됐다. 무조건 헤어지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 원래는 착해요. 그건 가짜 모습이죠. 그 사람 별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연기하는 사기꾼 별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지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 별과 당신 별은 영원히 맺어지지 않을 운명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질 뿐이죠. 네,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처음 만나고 있어요. 네, 세우 마이크 작가 소설이죠. 별을 잇는 루이즈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루이즈가 하술이 참 좋군요. 네, 벌써 인기를 끌고 있어요. 또 이제 전직 이제 영업사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다 보니 네,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영업 전략과 비법들 좀 낭독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또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제 의뢰인들의 사연을 보면요. 네. 공통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데 네. 바로 어떤 답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좀 읽어주길 바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정확한 답을 그냥 알려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선택을 응원받거나 또 알고 있지만 시도하기 네. 어려운 일을 이제 시작할 때 그 용기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좀 더 확신을 위해서 네.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나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응원과 용기가 필요한 분들께 더 네. 이제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제 읽다 보면은 네. 그 답도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요? 네. 응원과 용기가 필요한 분들, 새해를 맞아서 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끝까지 읽어보면 그 느낌을 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 또 4부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세호 마이코 작가의 소설, 별에 있는 루이즈 부분, 네. 또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세 번째 낭독이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낭독에서는 네. 그동안 이제 루이즈가 아무런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잘 운영을 해왔어요, 성황리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점집에 의문을 품은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의문을 품은 남자가 네. 찾아오네요. 네. 뭔가 좀 아슬아슬한데요. 뭐가 밝혀질까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 4부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점술사 별을 읽는 루이즈 관련된 이 소설 오늘 새해 첫 시간으로 읽어보고 있고 별자리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별자리. 저는 처녀자리거든요. 전 천칭자루입니다. 천칭자리. 네. 뭔가 이렇게 공평한 느낌이 있고 뭔가 균형 잡힌 사람일 것 같고 천칭자리는 어떤 사람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사부가 또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루이즈 관련해서 의심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좀 기대하면서 사부로 이어갈게요. 여러분 사부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군요. 균형 있는 식사를 하도록 신경 쓰면 몸도 좋아질 거예요. 요즘 같으면 배추나 쑥갓 같은 제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채소... 좋아하지 않나요? 그럼 채소 주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과일도 좋고 귤은 비타민이 많아서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귤은 아주 좋아해요. 젊은 여성은 안심한 듯이 웃었다.
최근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다는 여대생이다. 짧은 머리에 스포츠를 좋아할 것 같은 외모지만 도통 의욕이 없다고 한다. 11월도 곧 끝난다. 이상기온이라고 떠들썩했던 뜨거운 여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겨울을 눈앞에 둔 거리는 본격적으로 추워졌다. 쇼핑센터 안에 있으니 춥진 않지만 난방 탓에 공기가 건조해서 목이 따끔따끔하고 피부도 까슬까슬해진다. 역시 겨울은 비수기다. 최근엔 계절에 관계없이 다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 따뜻한 장소가 늘어나서 평범하게 활동하지만 원래라면 이런 시기엔 사람도 조용히 겨울잠을 자야 한다. 그 증거로 겨울이 다가오면 기운이 없다,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는 상담이 늘어난다. 그야 크리스마스 전이고 사람이 그리운 계절이니 연애 상담이 메인이긴 하지만 1년 중에 가장 축 처지는 상담이 많은 것은 겨울이 오기 직전이다.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양질의 수면이 포인트예요. 그러고 보니 요즘 잠도 잘 오지 않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럼 베개나 시트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당신은 2월의 추운 날에 태어나서 당신의 정신이 따뜻한 색을 원하는 거예요. 크림색이나 오렌지색 침구에서 자면 달게 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당장 사러 가볼래요. 그게 좋겠네요. 비타민과 수면을 듬뿍 취하면 일주일 뒤엔 거짓말처럼 의욕이 생길 거예요. 네, 해볼게요. 여대생은 순순히 끄덕였다. 고민하는 사람은 순수해서 점치기 쉽다. 나는 한숨을 돌리고 다음 손님을 불렀다. 당신 시골 보건소 의사 같네요. 낯선 간사이 사투리에 얼굴을 들자 내 앞에 앉은 사람은 뜻밖에도 어린 청년이었다.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라기보다 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장난꾸러기 얼굴이다. 점보러 오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드물게 여자친구를 따라오는 남자는 있지만 혼자 점보러 오는 남자는 좀처럼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남자의 말에 미간을 찡그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까 그 사람한테 쳐준 점 말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 같다고요. 남자는 희죽거리면서 얘기를 꺼냈다. 그런 건 당연한 소리잖아요. 잘 자고 잘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소리 우리 할매도 해요. 귤 먹으면 좋다는 말도 텔레비전에서 노상 나오고. 간사의 사투리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성격인지 남자는 거침없고 무신경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요? 당신은 무슨 볼일 있어서 왔어요? 내 점은 확실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무난한 내용이긴 하다. 상담자가 만족한다면 그걸로 됐다. 남한테 이러니 저러니 핀잔을 들을 이유는 없다. 나는 짜증을 내면서 남자의 얼굴을 봤다. 당신도 점을 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남잔 어깨를 으쓱했다. 장난스러운 얼굴이 더 짓궂어졌다. 나는 다케다 헤이스케, 22살, 4월 18일생, 양절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래서 무슨 점을 보고 싶어요? 실은 나는요,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말을 알아요. 남자는 남이 들으면 곤란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약간 낮추었다.
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애입니다. 어느새 세 번째 낭독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네, 너무나 궁금한데요. 별에 있는 루이즈 이 소설 세 번째 낭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좀 뭔가 시크하면서도 네, 아슬아슬하기도 하면서 뭔가 끝에 결말을 안다고 하고 네, 진짜 알 수 없는 얘기만 자꾸 하네요. 그렇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책을 읽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에게 다시 좀 끝은, 네, 결론 부분은 여러분 책을 좀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남겨둘게요, 여러분. 네. 자, 어쨌든 아까 그 여성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진짜 그 의사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네. 뭐 채소, 과일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제철 과일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요. 그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성우 전속생을 할 때 네. 저희 할머니 연배이신 한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이제 재미로 사주를 봐주셨거든요. 그래요? 이제 네, 만나면은 사주 봐주셨는데 저만 보면은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셨어요. 넌 건조하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네. 너는 목에 기질이 있으니 물을 평소에 많이 마셔줘야 되고 물 근처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죠. 네네. 그런데 또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네네. 이렇게. 네. 맞아, 그 기본이긴 해요. 우리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야 되고, 네,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일도 잘 풀릴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얘기들이 좀 통하기는 하네요. 네, 결론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한번 네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어쨌든 연초에 별을 잇는 루이즈 이 소설을 가져오신 이유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같이 상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일들의 답은 대부분 이제 다 알고 있죠. 스스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또 확인을 받고 싶어서 또 이제 찾아가는 건데 네. 그래도 알고 있으니 네. 점집이 아닌 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겨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햇살씨앗 가족분들의 신년 운세를 네, 봐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궁금해요. 네, 그 루이즈의 빙의가 돼서 네. 네, 신년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루이즈 지금 빙의가 됐습니다. 의상도 오늘 가운도 준비하셨는데 오늘 블랙 옷이라서 잘 티가 안 나네요. 저기 펼쳐주세요. 이렇게 네. 가운도. 제가 그 이제 할로윈 특집 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감기로 결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때도 감기 너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그때 못 입었던 가운을 오늘 우리 현의 점술사로 오셔서 여러분께 신년 운세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궁금해요. 자, 봐주세요. 자, 볼까요? 별의 신이시여 알려주소서. 올해 우리 햇살씨앗 가족분들에게 아주 대운이 들었네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이란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귤 많이 먹고 잠 푹 자고 특히 몸이 건조하니까 물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그럼 이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대운도 노력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